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 6가지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현황 수를 보게 되면 약 3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 7천 개소고 전체 사업장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제 우리 정대원 변호사님께서도 중대재해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나와 있고 아직 2023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2022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13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13만 명이 약간 넘고요. 그중에서 사망사고가 2,223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직업성 질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성 질병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 건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74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50인 이상과 50인 이하로 이렇게 분류해 보게 되면 50인 이상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167명이고 19%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707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서는 산업 현장 전반에 중대재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영자 단체 주간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약 80%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준비의 이제 주요한 이제 애로사항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전문 인력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 지식 부족, 세 번째가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중립적인 기관인 이제 한국 안전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은 준비했다고 하기보다는 준비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를 토대로 했을 때 어떻든 간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대재해법 이행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지식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부담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그 조기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적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참여를 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이게 이제 한 8만 개소 이상이 될 텐데요. 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도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경우에 노후되거나 위험한 공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 개선 소요 비용의 한 40에서 50% 정도 최대 이제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고위험 설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당 최대 한 10억 정도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데 최대 10억 융자를 해드리는데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부담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협회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지금 금년도부터 실행 예정인데요.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올해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600명 정도의 공동안전관리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이제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청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 되겠는데요. 도급 영역 위탁 시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장소 등에 종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산업법 및 중대재해법상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청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도 원청이 지원하는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자체가 명명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어차피 이제 중대재해법은 어떻든 간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경영 책임자에게 그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스스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 시행이 되었고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법 또한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경영 책임자를 비롯한 종사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또 알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217개의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근로자 교육기관이 187개, 그다음에 직무교육기관이 30개. 이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매년 한 200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안전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10만 명에 달하는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충분히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육기관들에서 그 수준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민간 재해 예방 기관에 대해서는 그 역량 강화와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등급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적절한 그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대재해법에
제정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중대재해법이 어떻든 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왜 중대재해법이 나오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재해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대원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해야 될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표하실 우리 김영건 변호사님도 그 중에 이제 건설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실제 작업 현장 간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6가지로 대변되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 사항이 현재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6가지 사항들은 중대재해 발생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6가지 안전보건 사항이 실천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웨비나를 위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질문 중에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6가지가 그 이슈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6가지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작업 현장에서 핵심 실천사항 6가지, 꼭 이것만은 실천하자인데요. 그 6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데 머물지 않고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업 지휘자, 유조자를 배치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그다음에 5번째가 개인보호구 지급에 머물르면 안 되고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비의 사전 안전 점검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요. 매년 기업에서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해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보게 되면 하기는 했는데 그냥 평가로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 나오고 그 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어떤 점검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규정이나 절차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 대책이 완료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수시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교육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시에 근로자는 참여를 했느냐,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공유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그와 같은 아차 사고의 어떤 그런 유형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개선 활동을 하고 또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정기 위험성 평가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치 산업을 줄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장치, 그래서 그와 같은 협력업체를 사용할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급인이니까 도급인인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은 작업 공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 공정이 단순하거나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공정별로 사전에 표준 작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소수의 어떤 작업 공정의 표준 작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작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법상에, 특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 작업 계획서든 또는 법상의 작업 계획서든 그 내용은 반드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위험성 평가가 먼저가 되고, 그리고 그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도출이 되면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의 내용이 작업 계획서나 표준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점검 항목을 보게 되면, 그러면 법상으로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은 어디에 있는 거냐를 보시게 되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 작업에 한해서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히 중량물 지급 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 안 하고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중량물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계획서가 또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작업 지휘자, 그다음에 유도자 배치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지휘자, 유도자를 지정 배치해서 해당 작업에 어떤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또 차량 등의 유도 업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 아주 위험한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치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배치하고 안전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꼭 그 작업에 있어서의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안전 대상 교육이 대상 작업인 경우에는 필히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특별안전 교육 대상 작업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떤 게 특별안전 교육 대상 작업이냐,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보시게 되면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급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수급인이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입니다. 해당 작업에 대해서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개인보호구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데 엉뚱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방직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업에 대해서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또 지급이 됐으면 반드시 착용돼야 되는 그와 같은 사항이 실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서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서 사전 안전, 간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소 작업대 같은 경우에 과상승 방지 장치가 없다든지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위에 충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정밀 안전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자격자가 어떤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초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점검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자격자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 할 때 안전점검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6가지 사항이 이렇게 준수가 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